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장중에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찍었습니다. 네. 7만 전자, 10만 하이닉스라고 하죠. 많은 개미분들께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마감 시황 어땠을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는 0.44%가 오른 68,8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예.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5.94%가 오른 103,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삼성은 7만은 안 됐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7만에서 마무리를 못했고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약 6%가 올라간 103,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앞서 하단에 14만 개미들이 환호를 했다라고 나왔네요. 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이제 1분 정도의 환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전 한때 그랬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아마 한박 웃음을 짓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주가 이렇게 오늘 주목을 받은 것은 미장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일단 깜짝 실적을 발표했었고요. 또 AI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27%가량 폭등했기 때문에 예.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오늘 개장하자마자 7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삼성전자가 새로 썼고 아주 잠깐이긴 했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10만 3,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급등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은 이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에라고 앞서 말씀드렸고 여러 이제 전망치나 실적에서도 엔비디아가 활짝 웃으면서 오늘 국내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시간을 돌려보면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 탓에 6만 원대를 맴돌았었는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또 AI 이슈가 부각되면서 마찬가지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삼성전자는 지난달 7일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었고 SK하이닉스의 감산 실행 이후 D램 반도체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당분간 이 반도체 주가가 상승세를 달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반도체주도 요즘 오늘 주목을 받고 있어서 아무튼 당분간 이 반도체주의 활황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LG전자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LG전자가 전장 사업에 이어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시작을 했죠. 이 전기차 충전기 생산을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도 또 나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LG전자가 지난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였는데 경기 평택 LG 디지털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과 GS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1호 충전기 제품 생산 오프닝 행사를 진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LG전사 자회사로 편입된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전문 업체 애플망고는 이날 행사에서 사명을 하이버 차저로 변경하고 첫 번째 제품을 공개한 행사였는데요. 공개한 제품은 7kW 완속, 100kW 급속, 200kW 급속 충전기 등 총 4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LG전자는 충전기의 두께를 줄이고 방수, 방진, 충전, 안전 보호, 그리고 원격 업데이트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고 소개를 했고요. 하이버 차저는 전기차 충전기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지난 2019년에 설립이 됐고 GS 계열사와 함께 하이버 차저를 LG전자가 함께 인수를 했고요. LG전자가 일단 지분이 60%고 GS 계열사가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LG전자는 앞서서 2018년 전기차 충전 솔루션 선행 개발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GS 칼텍스의 미래형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 통합 관리 솔루션을 공급한 바 있고요. 하이버 차저를 인수한 지난해에는 충전 사업을 전담하는 EV 충전 사업 담당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LG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충전기 생산은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자로서 거듭나는 중요한 모멘텀이라면서 차별화된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고요. LG 관련 계열사들 오늘 사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던 모습을 많이 보여서 LG전자의 전기차 충전 관련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하나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소식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정경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요즘 경제계에서 MZ세대들과의 소통의 이제 기회를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정의선 회장도 MZ세대들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면서 네. 소통을 했다고요? 예. 그런데 꼭 MZ세대를 만나면 햄버거를 먹어야 하는 것인가? 뭔가 공식처럼 된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기업 오너들이나 이제 뭐 정치인들이 주로 MZ 세대들과 소통할 때 젊은 음식, 패스트푸드들을 많이 거론되곤 하는데 오늘도 역시 정의선 회장은 MZ 세대와 햄버거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통하는 네. 자리였는데요. 정의선 회장뿐만 아니라 박재욱 소카 대표 그리고 연예인 노홍철 씨도 기업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또 꿈을 위한 갓생 그리고 불굴이라는 주제로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전경련의 행사였습니다. 국민소통 첫 번째 프로젝트인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갓생 한 끼를 함께 한 건데요. 이날 1호 멘토로 정 회장, 박 대표, 노홍철 씨가 참석을 한 것이고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응모한 참가 신청자 중에 재능 기부 계획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영향력을 기준으로 MZ세대 30인을 선발했다고 하고요. 돈이 아닌 사회를 위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킨다는 취지를 전경련이 생각해서 만든 자리라고 합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뭐 취업 준비생도 있었고 프리랜서, 스타트업 대표, 자영업자, 사회 초년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MZ 세대들이 한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일부 행사에서는 이 세 분과 MC가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진행이 됐고, 뭐 MZ들을 만난 어떤 소감이나 뭐 출연 결심 이유, 평소의 일과 뭐 꿈과 계획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나의 어떤 삶을 좀 뭐 본받아도 좋고 아니면 나의 삶을 좀 모델링을 하면서 어떤 CEO나 어떤 전망을 가지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노홍철 씨가 MC가 아니라 네. 기업인으로 참석했군요. 맞습니다. 네. 예. 이 저기 회사 이름이 노홍철 천재라는 네. 회사입니다. 기업인으로서 예. 노홍철 씨가 행사에 함께 참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2부 행사에서는 리더와 각 그룹별 10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햄버거를 먹으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요. 일단 참가자들의 반응을 좀 종합을 해보면 평소 만날 수 없는 정의선 회장을 보게 돼서 인생을 그려나갈 인사이트를 얻었다. 또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고요. 돈 대신에 이제 본인의 재능을 기부한다는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바쁜 일상 속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데 좋은 동기를 얻었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고 뿌듯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전경련은 아무튼 이제 이런 리더들에게 받은 조언들이 많은 분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런 소통의 자리는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진에 이제 정의선 회장의 MZ 세대들과 셀카를 찍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네.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부산에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수많은 대기업들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박 기자, 특히나 지금 SK그룹의 탄소 감축 의지가 상당히 주목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그룹이 전 세계 경제산업 통상 분야의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탄소 감축 문제의 방향성을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 참석해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탄소 중립은 추태원 SK그룹 회장의 핵심 경영 목표 중 하나였고요. 오늘부터 2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기후산업 국제박람회가 열리는데 여기 참여해서 글로벌 탄소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제품, 그리고 친환경 기술,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SK그룹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에 SK는 세스 2022에서 이미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 중에 1%, 즉 이게 2억 톤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고요. 최태원 회장 역시 오늘 환영사를 통해서 기업들은 상용화된 감축 기술을 적용해서 탄소 배출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실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좀 더 나아간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혁신적인 솔루션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되기를 생각한다면서 기후산업 국제 박람회에 대해서도 높이 사는 그런
발언을 해줬습니다. 네, 탄소 감축은 뭐 세계적인 흐름이죠. 이제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네. 카카오그룹도 아리백의 캠페인에 가입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그렇다면 SK 각 계열사마다 탄소 감축에 어떻게 좀 기여를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룹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수소 밸류체인, 재생에너지 발전,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등 넷제로 기술과 사업의 청사진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와 친환경 기술을 집약해서 선보인다고 하고, SK ENS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앞서 말씀드린 이 에너지 분야에서의 탄소 감축 솔루션과 함께 수소 사업 파트너사 플러그파워의 수소 연료 전지, 지게차 등 실물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 에코플랜트의 경우에는 그린 수소 산업 전 영역을 아우르는 각 핵심 요소들의 실물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SKC는 친환경 플라스틱 정보 플랫폼 마이그린 플레이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또 준비했다고 하고요. SK텔레콤도 컨소시엄사와 함께 그룹 통합 전시 부스와는 또 별도로 제1전시장 내 부산 엑스포 홍보관에 참여해 UAM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SK 관계자가 기후 위기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기후 산업 국제 박람회의 주제와 SK가 추구하는 탄소 감축 여정이 서로 일맥상통한다면서 앞으로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기술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SK가 각인시킬 것이라고 또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소식은 KT 관련한 소식입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올해 하반기에 KT 알뜰폰 계열사인 KT M모바일을 흡수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한 언론의 단독 보도로 오늘 전달이 됐는데요. 그간 KT그룹 내에서 각자 이제 알뜰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합병 후에 KT 스카이라이프를 중심으로 알뜰폰 사업을 강화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알뜰폰 관련 정책 대응을 위해서 알뜰폰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 회원사 가입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M모바일을 흡수 합병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리고 일단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KT가 보유한 KT 스카이라이프와 KT M모바일의 지분은 각각 50%와 100%씩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통신업계 관계자는 양사 간 합병이 올 상반기로 예정돼 있긴 했는데 CEO 선임이 지연되면서 합병도 하반기로 연기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고요. KT 스카이라이프가 M모바일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되면 KT의 KT 스카이라이프 지분은 60%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양사 합병 일정은 오는 일단 10월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배경을 보면 이 그룹이 합쳐지는 이유는 알뜰폰 사업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현재 KT그룹 내 KT 스카이라이프와 KT M모바일 두 개의 회사가 각각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로 뭉쳐서 시너지를 내겠다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가 각각 29만 명, 130만 명이어서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예. 시장 1위 사업자인 KT M모바일과 스카이라이프가 한 시장에서 경쟁을 펼쳐왔지만 이제는 합쳐져서 알뜰폰 사업은 KT그룹에서 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도 보면은 쓰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예.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불닭볶음면 같은 한국의 인기 상품의 짝퉁이 중국에서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 지난번에 저희 뉴스프라임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중국의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천만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게 아니라 예. 중국 법원에서 중국의 기업들에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정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 짝퉁이더라도 왜 가끔 이제 중국 짝퉁 상품들 보면 매우 유사하긴 한데 사실 아무튼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이 제품 자체가 그리 좋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를 중국 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인데요. 예.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이제 짝퉁 상품들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많이 준다라는 그런 평가를 중국 법원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한국 기업의 오리지널 제품이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중국의 모방 제품입니다. 정말 그대로 갖다 베꼈네요. 네, 예, 그대로 포장지 바뀌기도 자체도 했고 글자만 바꾼 거의 거예요. 비슷하고요. 예. 예, 특히나 이제 불닭볶음면 비슷하고 미원, 다시다
당면도 거의 다 비슷하고요. 비슷하네요. 당면도 그대로 갖다 네, 베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면이라고 써놓고 옆에 뭐 이제 그 중국어를 갖다 붙여놓긴 했습니다만 조금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악한 그런 제품으로 보이는데요. 예. CJ 제일제당 제품과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4개 기업이 공동으로 2021년 말에 중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걸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나온 건데 7건 중에 5건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손을 들어줬고요. 모두 다 들어준 건 또 아닙니다. 네. 한국식품업체의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인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업체들은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각 기업에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고요. 이 4개 기업은 공동으로 침해 소송을 건 것에 대해서 이 한국 식품들의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이 아무튼 유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소비자들이 혼돈을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이 재판 사례로 남게 된 이번 건과 유사한 판결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는 전망들을 업계에서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동안 이런 어떤 식품 관련된 소송뿐만 아니라 중국의 짝퉁 제품 소송은 유사하게 많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7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편의점 업계 소식 어제 저희가 또 전해드렸었는데 어제는 편의점의 치킨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수입 맥주 가격이에요. 네. 상당히 그동안 저렴했었는데 그래서 국내 맥주보다 수입 맥주가 인기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요것도 가격이 오른다고요. 네, 어제 미처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해서 사실 치킨과 맥주값이 동시에 오르는데 오늘은 좀 더 보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무튼 수입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특히 혼술 즐겨하시는 분들은 좀 제일 안타까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4캔 묶음으로 11,000원에 구매를 하셨을 텐데 그렇죠. 원래는 10,000원이었는데 예. 11,000원까지 인상이 됐었고 이제 더 오른다는 거죠. 예, 12,000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주요 점주들에게 최근 수입 맥주 12종의 가격 인상을 공지했는데요. 아사히, 설화, 기네스 드래프트,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 쿠어스 라이트, 440ml, 550ml 용량 캔 맥주 11종이 모두 4,500원으로 오르게 되고요. 인상폭은 제품에 따라서 100원에서 700원 좀 차이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11,000원 하던 게 4개들이를 이제 12,000원에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사히 캔의 경우에는 기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뛰게 되고요. 350ml 아사히 캔 5개 묶음 가격도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마트 24의 인상폭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거의 이제 일괄적으로 1일에 또 오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편의점 사사가 맥주값을 인상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3월에도 버드와이즈나 스텔라 아르트와 호가든 등을 수입하는 오비 맥주의 납품 단가 인상에 따라서 캔 맥주 가격이 인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조금씩 오르면서 과연 다음엔 또 언제 오르는가? 뭐 그런 우울한 소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니 물가 상승률은 좀 둔화가 됐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뭐 저희가 뭐 이거 오른다 저거 오른다 제품 가격 오른다라는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체감 물가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것 같네요. 오르지 않는 거는 이제 본인들의 월급들 네. 뿐이라고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죠. 네, 상당히 슬픈 소식입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재밌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자, 이마트 24가 출시하는 소주의 이름이 인터넷에서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름이 어떻길래 화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빡치주, 네, 갯빡치주 이름 2종입니다. 자체가 예. 빡치주라고요. 예. 예. 편의점 이마트 24가 왓챠 OTT 국내 OTT 토종 기업이죠. 왓챠와 손잡고 프리미엄 소주 빡치주, 네. 갯빡치주 이 두 가지를 출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각각 25도와 40도인데요. 이게 증류주고요. 워낙에 인기를 원래 온라인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네. 그때 완판을 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시도를 하는 건데 빡치주, 갯빡치주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왓챠의 오리지널 웹드라마 조조소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아, 여기서- 드라마 이름이 또 예, 조조소. 예, 네. 조조소란 드라마인데요. 원래 유튜브에서 방영이 되다가 왓챠 OTT에서 이제 저작권을 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OTT에서 방영을 했던 조조소란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조충범 씨가 저 역시도 빡칠 때 술을 많이 찾습니다라고 대사에서 착안해서 이 술이 명명된 것인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에서 먼저 출시가 돼서 3만 병 완판을 기록했었습니다. 고객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오프라인 매장에도 진출하게 됐는데 이마트 24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어떤 빡침을 위로하는 술, 빡칠 때 찾는 술이라는 위트를 담은 상품명과 국내산 쌀, 누룩으로만 만든 깔끔하고 순수한 맛으로 젊은 층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혹시 오늘 퇴근길에 빡침이 올라오시는 직장인분들께서는 이 개빡치주, 빡치주 25도와 40도의 이 증류주를 나중에 출시하게 되면 좀 찾아보셔서 한번 네. 맛도 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시한다고 하니까 오늘 편의점에 가면 있을까요? 이제 이게 이렇게 완판 행렬을 기록했던 술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찾아가시면 있을 수도 네. 있는데요. 이마트 24에서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빡치시는 분들 빡치주, 개빡치주로 좀 서름을 달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이 너무 재밌네요. 네, 빡치주. 네, 빡치주? 퇴근길에 한번 네. 네, 이마트 24 한번 들러봐야겠네요. 예. 자, 이렇게 오늘 경쟁의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